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19일 일요일 아침 9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 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3월 9일까지는 좀 불규칙하더라도 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것이 방송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진은 지난 18일 금요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를 방문한 사진이고, 많은 구미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환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좌파 매체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윤석열 후보가 구미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줄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광고를 2가지만 합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 오근호 후원의 광고입니다. 예금 주는 대통령 예비 후보자 오근호 후원이고요. 10만원 이상 영수증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이하일 경우엔 무기명으로 12번씩 기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근호 후보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근호 후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하나입니다. 김경재 후보 펀드를 광고합니다. 김경재 대통령 펀드는 총 1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경재 후보의 여의도 아파트는 시가 20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김경재 펀드를 이용해 주셨으면, 펀드에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 김경재 펀드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좌파 매체들은 관심이 많았죠. 윤석열 후보가 환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홀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텔레비전의 오마이뉴스 TV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대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명록에 쓴 것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영상 끄겠습니다. 농촌 윤석열 후보의 육성을 들었고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매체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환대받을 것인가, 혼대받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18일 오후 7시 40분, 금요일 7시 48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윤성호 기자가 송고했습니다. 제목, 박근혜를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이다.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즉,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미 시민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읽어갑니다. 경북 구미 시민들에게 왜 윤석열이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찾아뵙고 미안하다고 안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구미는 보수의 텃밭이기에 앞서 박정희 도시다. 박정희 생가, 박정희 동상,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 도로가 있을 정도다. 보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무신세입니다. 다만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게 구미는 꼭 속략해야 하는 도시인 동시에 어색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씨를 수사했던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구미신들에게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미는 역시 보수의 텃밭이었다. 윤 후보의 구미역 유세엔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환호했다. 박정희 생가를 찾았을 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생가까지 110m 거리를 통과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좁은 길에 500여 지지자들이 몰려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워서다. 몇몇 지지자들은 윤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해줬고 또 다른 지지자들은 바이올린과 건반 등으로 환영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거 아닌가? 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다 지난 일인데 어떻겠노? 라는 구미 시민의 말입니다. 경북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한 상인의 말이다. 이날 오마이뉴스가 만난 구미 시민 12명은 모두 윤 후보의 과거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택시기사인 이 아무개 씨는 박근혜는 누가 쳤어도 쳤을 거야. 윤석열이 스스로도 그때 심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 라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미안하다고 안 하겠나? 이것저것 가리면 찍을 사람이 없어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그 착한 심성입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사과하지 않고 있죠. 근데 윤석열이를 찍어야 돼. 왜? 나중에 와서 자기도 사람인데, 윤석열이도 사람인데 사과하지 않겠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와서 지금은 윤석열이를 찍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시민들의 아주 나약한 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윤석열의 사과를 요구하는 후보는 유일합니다. 김경재 후보만이 지금도 끊임없이 강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윤석열 후보가 광화문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사에게 제가 조건을 딱 하나만 붙였어요. 당신은 다 모르겠는데 다 괜찮은데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탄핵의 책임을 전부 윤석열에게 미는 게 아니올시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시킨 거예요.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과 내통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니 성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전부를 윤석열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은 또 헌법재판소를 거쳐갔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놈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쪽에 돌아와서 사법적 처리를 할 때 윤석열 당신이 너무했다 이거예요. 저는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검사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없는데도 있게 만들고 있는데도 없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갖고 재판에 왔으면 자기가 9개인가를 혐의를 걸었어요. 9개. 그런데 혐의를 그은 것이 다 무죄가 돼서 항목마다 하나를 제외하고 다 무죄가 됐어. 자,
만약에 윤석열 검사가 어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10년 구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판사가 5년이나 1년이나 구형을 언도를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잘못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 9개 혐의를 판사가 다 무시했어요. 이건 무효다, 무혐의다. 그러면 검사의 구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억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하나가 뭐냐? 정유라에게 말세필 빌려달라고 이재용이를 압력냈다. 이게 딱 간접적 내용을 하나입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30년을 구형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고급 농사에 포청제라는 판관도 있고 판관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 말 빌려주려는 얘기다가 30년 구형하는 그런 검사가 세상에 역사상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설사 알았다 손 치더라도 정윤회는 어떻든 간에 무슨 대회에 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말을 좀 빌려준 거예요. 그 말의 족보는 삼성에 있어. 말을 갖다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뇌물이죠. 요새 말이 비싸잖아요. 경주 말하는 거 막 30억짜리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준 것이 아니에요. 족보가 삼성에 있어요. 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을 받은 국가 대표급 선수가 어디 나가는데 말 좀 빌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당연히 그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자신은 그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놈의 정치가, 이런 놈의 사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사람 이리저리 자꾸 나와서 딱 옷 갈아입고 나와서 나는 야당 행세하고 정권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말이 안 되죠. 풍신수길이가 한국인을 쳐들어와가지고 옷 딱 갈아입고 조선군 장수로 변질해갖고 내가 일본 놈 때려잡는다 하고 거짓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의 사과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 김경재 후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역시 국민의힘은 비겁합니다. 국민의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상원 구승훈 기자가 금요일날 오전 12시에 쓴 기사입니다. 새벽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떠들지 마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 박근혜 입에 국민힘이 긴장한다는 겁니다. 사저 경호 준비 알려지면서 국민힘의 관심이 고조됐다. 사저로 이동 때 메시지 낼까 촉각한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지지 공격 발언 모두 분리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달성 사저 입주를 준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가 17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경호 업무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이 다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사저로 이동할 때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경우 초박빙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친박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에 거론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분노 또는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마지막의 경우 이슈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이 실시되는 3월 9일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무건 가능성에 가장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비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시민들이 윤석열에게 나중에는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려서 따질 것은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도 분명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후보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지금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당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후보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약에 그 당이 집권을 하고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이도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윤석열의 주장하는 지금 독립 언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저쪽 윤석열 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이미 얘기할 것도 없고 지난 5년 동안 과목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문재인 타도를 외쳤던 그 많은 유튜브를 사용하던 독립 언론인들이 다 하루아침에 윤석열 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윤석열에게 충분히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고 난 뒤에 윤석열을 지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이가 사과도 안 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윤석열이를 편을 들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편을 들지 않은 사람을 막 나무라는 겁니다.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나. 이상로 나쁜 놈이야 라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사과를 하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과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먼저 사과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가 다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과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좀 방송 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3월 9일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